This is Taeyangno, which could be described as the Broadway of Korea. We are here to meet the man who became the first Korean musical director to debut off-Broadway in New York. Are you curious to learn about today's guest? Off-Broadway productions are known for their artistic qualities and mass appeal. There was a musical that caused quite the controversy when it was staged here last year. It was called Comfort Women, a new musical. Centering on the girls and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military, the musical left a strong impression with its compelling story and artistic factors. Meet Kim Hyun-jun, the director of Comfort Women, a new musica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주입니다. 네, The Interviewer Jennifer Clyde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Comfort Women의 성공적인 공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e young director wanted to raise awareness of the issue of wartime sexual slavery through a musical. Let's hear about his tumultuous journey of making and staging Comfort Women that was full of challenges and obstacles. 먼저 컴포트 우먼이라는 작품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딱 했을 때가 네. 언제였나요? 우선 그때가 2012년도에 이제 신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우익한데 발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원에서 성노예를 자처했다, 아니면은 뭐 프로페셔널 프로스티튜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본에서 발언을 해서 네.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러는 걸 알고 있냐? 근데 미국 애들 입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아, 그래요? 그래서 컴포트면 그러니까 성노예라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홀로코스트나 이런 서양의 역사를 많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네. 왜 우리 역사는 얘네들이 모를까 해서 그때부터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좀 알려야 되겠다, 알리고 네. 싶은 욕심이 생기신 거군요. 사실 Comfort Women이 공식 명칭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Enforced Sexual Slaves 해야 되죠. 네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제목을? 사실 저희 이제 작품 제목이 사실 반어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작품을 다 보고 네. 과연 이 할머니들, 이 소녀들이 컴포트먼이라는 타이틀로 평생 불려도 되는 건지 그래서 반문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소재에 어떤 점에 관심이 있었는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떤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나요? 어떤 소재, 이 소재에 관심 가는 부분이요?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접하는 사실 소재잖아요. 그래서 네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항상 정치적 현안인데 사실 우리가 할머니들한테 포커스를 많이 안 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사회적 이슈로 위안부 문제, 뭐 법적 배상하라 이렇게 그런 거로만 공문적으로 분노를 하지 네. 사실상 할머니들의 그 개인적 라이프에 포커스한 적이 있나 싶어서 더더욱 그 할머니들이 소녀 때의 라이프에 더 포커스 맞췄던 것 같아요. Set during World War II when Korea wa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Ko-eun, the heroine of the musical, is approached by a man who offers a good-paying job in Tokyo. Have a safe trip. Along with a number of other young women, she boards a ship, thinking she'd be going to Tokyo.
To their surprise, the women actually arrive at a comfort station in Indonesia. There, they are forced to become sexual slave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Their dreams were shattered by the atrocities committed by Japan. And their poignant story, told through the musical Comfort Women, struck deep into the audience's hearts and minds.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네. 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있을 수도 그래서 있다는 생각? 여태까지 한국의 소재로 이제 외국에서 했던 작품들이나 아니면 소설, 뭐 다른 문화 매체들을 케이스 스터디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너무 우리 색이 강하던가 아니면 애국주의가 너무 심하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애국주의 색을 빼고 그다음에 자극적인 거 다 빼서 네. 오히려 스토리라는 컨텐츠에만 더 집중을 하면 더 범세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속 접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뮤지컬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좀 자극을 시켜서 네. 제대로 정말 파워풀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그렇죠. 뒤로 하고 네. 다른 식으로 계획을 하셨네요. 그럼 시나리오 완성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나요? 총 기획부터 공연 시작까지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3년이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작업을 하신 건가요? 우선 제가 처음 대본을 먼저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뮤지컬 넘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치를 해서 이제 작곡가들을 구하러 다녀서 작곡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는 저도 한국인인지라 대본 자체가 그래도 제가 뺀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한국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공동 작가도 영입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점점 프로덕션이 커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주제로 영화나 다큐멘터리 혹은 뭐 연극도 그렇죠. 많이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과 약간 차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특별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매체들이 이제 위안부의 참상을 다루려고 노력했다면은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녀들의 아픔에 포커스를 맞추려 했고 그리고 전체적인 골은 미국인들이 와서 이 작품을 보고 위안부에 네. 대한 관심을 가진 다음에 네네. 그 위안부에 대한 걸 더 검색하게 만드는 게 사실 목표였어요. 그래서 공연 끝나고 전 관객한테 그 위안부 영어 번역된 구슬집 다 나눠줬거든요, 책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공연 후에 보게. 그리고 저희 공연은 어느 정도 이거 인트레스팅만 갖게 네네네. 하는 게 차별점이면 차별점이 할 수 있죠.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보셨나요? 네, 그 김복동 할머니가 이제 워싱턴 오셨을 때 그때 저희 배우들이랑 같이 가서 할머니 뵙고 뮤지컬 넘버도 몇 개 불러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나비 날개로 만든 그 화석 목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사가지고 선물 드리고 네, 했었죠. 좋아하시던가요? 되게 좋아하시고 할머니를 뵙고선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갖고 있던 그 스테레오티피컬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파이어리하시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딱 보는 순간 사실 다들 눈물 나려 하거든요. 근데 네. 감히 도저히 그 앞에서 눈물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경건하셔서 그래서 네네네. 배우들 입장에서는 할머니 만나고 나서 연기가 거의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사실 배우로서 어느 정도 할머니를 이해하려 했지 할머니를 100% 에너지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와 손잡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리허설 때부터는 제가 뭐 그러니까 너무 체감적으로 달라서 그 에너지를 느낀 것 같아요, 배우들이. 네. 그러니까 직접 할머니를 만나서 시간도 보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혹시 할머니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예를 들어 너무나도 슬픈 뭐 충격적이었던 약간 그런 이야기가 혹시 있나요? 할머니가 사실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전체적인 단체들 때 묻히는 게 아쉬웠어요.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네네. 할머니가 중심이 아니고 미디어가 중심인 그런 좀 기괴한 모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남 이후 사실 제가 엔딩을 완전 바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소녀들이 광복의 기쁨을 맞는 거였는데 이제 광복의 기쁨에 들뜬 사람들한테 소녀들이 이제 잊혀져 가도록 그렇게, 왜냐면 소녀들이 포커스 안 맞춰지는 게 아직도 그렇다는 걸 느껴서 네. 엔딩을 바꿀 정도로 그런 현실 사회적인 상황이 조금 안타까웠죠. Like stars that sparkle in the night, as we look down from up above, those we've lost still live in the twilight, and as we're breathing, they are leading us home. 슬럼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할 때 누구나 슬럼프는 있을 법한데 특히나 글쎄요,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네.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렇죠. 주제라고 볼 수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 슬럼프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 힘들었는지.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소재를 다루고 난 이후에 네, 어느 소재를 가지고도 이제 뮤지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세요 이제? 왜냐면은 진짜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고, 아. 왜냐면은 너무 내려가면은 관객들이 나가요. 아,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어도 안 되는데 너무 재밌을 수도 없는, 계속 그 미묘한 중간의 선에서 계속 맞춰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네. 노래도 너무 캐치하면 안 되지만 너무 재미없으면 안 되고, 네. 그리고 대본 같은 경우도 너무 잔혹하면은 안 되고, 그렇지만 너무 잔혹하지 않아도 안 되고, 그 아이러니한 작업 순간에서 그럴 때 강자는 슬럼프가 오죠. 왜냐면은 네. 이게 답이 안 나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항상 고민하면서 그 중간점을 맞추느라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성폭력 당한 이렇게 PTSD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대본 과정 중에서. 네. 그래서 리허설이나 대본 집행 중에 계속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보시고 이 정도면 레벨이 어떨 것 같냐 계속 이렇게 하면서 레벨을 낮춰갔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사실 할머니들이 봐도 그런 상관없을 정도의 주제를 담는 거라서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딱 하나에 빠졌어요. 네. 이 씬 내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막 했을 때 가장 오래 고민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얼마나 길게 고민을 하셨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아까 애국주의나 이런 잔혹한 거를 빼기 위해서 사실 직접적인 강간 장면이든가 네. 아니면 고문 장면은 다 뺐어요. 그래서 강간 장면은 이제 댄스 스퀸스로 변형해서 보여주는데,
그게 아마 한 7개월 동안 걸린 것 같아요. 계속 해보고 실제 피해자한테 물어봐서 이 어떠냐, 너무 세다, 네. 막 과거를 프로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다시 또 낮추고 또 너무 낮추고 또 올리고 이러면서 관객들에 따라서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성노예라는 컨셉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네. 레이비라는 건 보여줘야 되는데 또 너무 세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댄스 시퀀스가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뿐 아니라 음악하고 안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무하고 음악 작업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음악 작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가 씬에 이제 노래가 필요한 부분에서 작곡가들한테 이제 이런 대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스케치를 아주 세세하게 해서 줘요. 그래서 네네. 너무 밝아도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너무 밝은 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즈한 아. 편곡이 들어가면은 네.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너무 재즈하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모욕적으로 들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가볍게 다루기 싫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클래식하게 가는데 현 세대에 맞는 캐치한 멜로디가 된다. 그래서 와우. 네, 계속 그 색깔을 막 네. 섞느라고 그런 면에서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했죠.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 악보 보면은 막 이제 PDF 파일을 보면 이제 V하고 이제 버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보통 모든 악보가 버전 막 23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게 그래서 한 번에 완성되는 곡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안무는 어땠나요? 저는 안무가랑 이제 계속 리허설 중에 상주하면서 이 부분은 너무 세다, 아니면 이 부분은 더 늦자. 안무가 입장에서는 더 애들을 안무를 시키고 싶어하죠. 네, 근데 네. 저는 여기서는 댄스 들어갈 수 없어. 이러면 얘는 그런데 너무 밋밋하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은 이게 역사적 사건을 너무 우습게 만드는 거라서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안무가 늘 미국인 친구였는데 그런 면에서 계속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안무, 이렇게 춤, 댄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마음에 드는 네. 안무나 씬이 있나요? 제가 이제 역사적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그 메들리에 이제 안무를 섞는데 네. 이제 그 일본 부대들이 이제 옮기기 전에 이제 위안소 할머니들 이제 전체적으로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아,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일본 군부와 사업자들이 결탁을 했으며 네. 그 소녀들은 어떻게 탈출을 못했고 그 와중에서 탈출하는 주인공 어떻게 탈출하고 이거를 전체적인 댄스 시퀀스로 이렇게 엮었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부분이 굉장히 리허설 할 땐 재밌었다 표현할게요. 네, 근데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들이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네. 잔혹하지 않게 보여줘서 되게 뿌듯했어요. 이제 배우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배우들은 모두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셨는지, 딱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모두 다 오디션을 통해서 뽑으셨어요? 근데 사실 미국은 더블 캐스팅도 없고 사실 오디션에서 뽑는 게 맞는 제도여서 정도대로 걸었죠. 그래서 오디션을 딱 열었는데 이제 제가 예상했던 인원의 거의 7, 8배가 와버린 거죠. 네. 얼마나 많이 왔나요? 그래서 이제 100명 정도 올 줄 알고 네.
오디션 스페이스도 이렇게 하루 한 3시간 정도 예약했나 이렇게 네. 하고 했는데 이메일이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다 해서 860 몇 명 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왔네요. 뉴욕에 거주하는 배우, 아시안 배우는 거의 다 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오디션에 왔던 배우들 중에 일본인도 있었나요? 네, 일본인도 전체에서 한 100명 이상은 왔던 것 같아요. 꽤 네. 많이 왔네요. 네. 이런 작품의 뮤지컬 같은 경우 오디션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나요? 아니면은 그냥 우선은 제가 시놉시스 같은 거 띄워놓으니까 이제 줄거리 정도는 알고 오겠죠. 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던 간에 사실 아시아 배우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네네네. 에이전시가 보낸 경우 같은 것도 있었고 아. 그리고 일본인 친구가 직접 찾아서 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전체 다 순수한 의도로 왔다고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일본인 라스트네임 가진 친구들에 한해서 이제 1차 오디션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접을 더 받고 그래서 역사관이 어떤지 이렇게 해서 좀 역사관이 바른 친구들을 2차에 불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됐잖아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는데 극장 쪽이 가장 먼저 봤나요? 아니면은 주위 사람 누가 가장 먼저 봤나요? 사실 제 누구요? 지인들을 제일 먼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한국인들한테. 그래서 이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리고 애국색이 보이냐,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선 한국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미국인 극작가 친구나 배우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극장으로 향했죠. 그러면은 이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많이 달랐나요? 아니면은 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약하게 다루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인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센 스토리다. 들어보지도 못한 스토리고 이거 네네. 정치적으로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과 안 알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너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더 미국 관객들한테는 너무 세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네네. 마음 먹은 게 그 스토리 자체에도 경악을 해서 굳이 막 다르게 연극적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극대화시킬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했었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나서도 오케이 이건 완성됐으니까 굳이 손을 댈 필요가 없어라고 하시고 이제 극장 문을 두드리신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케이 마음에 든다. 함께 하자라고 했던 곳이 어디며 네.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연했던 곳이 사실 제일 러브콜 아닌 러브콜이 많았죠. 다른 데는 의심하는 게 많았어요. 막 아시안 애들이 주로 그 연극을 누가 봐? 그리고 완전 뉴페이스다. 네네네네. 뭐 미국이니까 나이는 묻지 않지만 아무튼 뉴페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시아가 주류인 연극에 대한 의구심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브로드웨이 워낙 적은 일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 한다 해서 누가 보러 오겠어?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되게 굉장히 프로파간다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네. 정치극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서 많은 극장들한테 이제 설명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면 이 극장은 나 이 이야기 알고 한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성수기 시즌에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잘 된 거였거든요. 그곳이 어디였나요? 지금 오픈했던 세인트 클레멘스 극장이라고 오픈 브로드웨이 극장. 그 처음으로 딱 무대에 올랐을 때 작품이 딱 봤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감동을 받으셨나요? 내 작품이지만 잘 만들었어. 정말 감동이다. 나 진짜 잘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정말이요. 오프닝 날 네. 사실 저는 공연을 잘 못 봤어요. 왜냐면 무대 뒤에서 막 이거 안 됐다, 뭐 조명이 왜 저거 안 켜져, 막 이거 네, 뛰어다니고 네, 네. 막 땀 흘리고 항상 제가 정장이랑 풀 메이크업 하고 막 머리 하고선 보면 나중에 보면 다 녹아 있거든요. 땀으로.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끝날 때쯤에 박수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다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하네. 그래서 그때는 되게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약간 붕 떠 있는 공연 기간을 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회마다 항상 뛰어다녔고 네. 매회마다 놀랐고 이게 네. 네, 특히 미국인 관객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거 잘 봤다고 하면은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매회 반응은 똑같았나요? 느끼시기에?
네, 그러니까 울 때 울고 박수 칠 때 박수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사실. 하지만 매회 느낌은 달랐을 것 같아요. 어, 뭐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요번엔 특히나 네. 정말 만족스러웠을 수도 있고, 뭐 음, 감동을 더 받을 때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점점 무르익는 느낌? 점점 더 이제 연기를 하는 게 아닌 그 그 캐릭터가- 스토리 안에 아. 빠져드는 걸 보이면서 네네. 아 이거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많았어요. 그냥, 아. 돈만 있으면 연장 공연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까 직접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혹시 많이 보셨는지,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굉장히 특히 궁금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 유대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보러 와줬어요. 아, 그래서 네. 이런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공통점이 네, 있어서인지 네. 그래서 유대인 할머니들이 오셔서 끝날 때까지 계속 울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게 손잡으면서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런 인류 휴먼 라이츠를 다룬 거는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들을 때마다 아 이게 계속 이 스토리가 좀 전달돼야겠구나 이런 사명감이 계속 생겼죠. 약간 책임감, 네네. 사명감 이런 것들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생존해 계신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까 네. 인도네시아 말씀도 하셨는데 혹시 그 나라들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우선 이제 저희 배우들도 이제 피해국 출신 배우들이 많고 네. 그래서 그냥 항상 물어봤어요. 너네는 이 스토리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러면은 걔도 우리도 뭐 피해자가 있는 건 아는데 그 한국처럼 정도까지는. 그렇게 수면 위에서 올려서 말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사실 그 동남아 쪽 관객들이 굉장히 작품 끝나고 항상 로비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랑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면은 이 스토리 나만 책으로 읽은 줄 알았는데 너무 고맙다고 계속 알려줘야 된다고 한다. 아니면 자기 할머니가 피해자였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의 지지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What I really liked about the production was that it shows a side of history that we don't usually get to hear about in school, that people don't really teach in school, so I appreciated that. Job on the production, and they brought a lot of awareness to what the comfort women were all about, and it needs to be exposed. I was crying during. I was in tears. I mean, actual tears. It's so man's inhumanity to man. It's amazing. It's amazing. 우선 공연의 소재에 다들 너무 임프레스 받아가지고 작품 평을 쓰셔도 작품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스토리가 너무 강렬했다. 이런 평이 가고 음악이 좋았다. 이런 네네. 거였는데 사실 제가 어느 정도 의도했던 반게 저는 사실 연출성이나 연극성이 보이지 않길 바랬었어요. 반대로. 그래서 스토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는 연출하는 입장으로서 엄청 욕심이 나죠. 막 이 장면에서 막 이렇게 돌아서 저렇게 돌면 막 엄청 쿨해 보일 거야 하지만 네. 그걸 계속 빼고 그래도 스토리를 담담하게 스토리에 포커스 맞추게 하자 해서 그런 면에서 평론가들이 다 그런 연극성 이런 평론보다는 스토리가 강했다 아니면 음악이 되게 플루언트했다 이런 식으로 평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인 최초, 그리고 더군다나 굉장히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6, 26이신데 일단은 한국인 최초 오프 브로드웨이 진출이라는 이 타이틀이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부담 안 느끼실 것 같은데. 네. 그게 제가 어떠신가요? 원한 바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지 모르겠네요. 네. 전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연극 쪽을 보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교과서대로 올라가면은 절대 성공 아닌 성공이라 하긴 그렇지만 절대 젊은 나이에 뭘 할 수 없겠다라는 게 좀 보였어요. 한국 사회상. 그래서 어느 정도 버프가 필요하겠다. 네네네.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간 이유 자체도 네. 한국에서 창작 뮤지컬 만들고 싶었어요. 아, 근데 그래서 미국으로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역수출하는 그림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창작 뮤지컬 만들 수 있네 이런 네. 메시지 주지 않을까 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 저는 오히려 더 어렸을 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26이시지만 처음 이제 계획하고 이 생각을 이미 했을 때는 몇 년 전이니까 그때 뭐 20대 초반이잖아요. 22, 23 때. That's very young. 그러니까 그때 올리고 싶었어요. 그때 막 이제 다 됐으니까 빨리 올려야지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더 늦춰진 거예요, 사실. 네네. 돈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네. 글쎄요, 컴퓨터맨에 대해서 들은 일본인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궁금해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나도 일본인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사실이고 약간 서포트하는 일본인들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특히 서포티브한 일본인 사실 저희 이제 일본인 배우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디션 때부터 그렇고 네. 그래서 물어봤을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어차피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 점은. 그래서 아시아인으로서 역사가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미래를 향해서 네네. 언제까지 우리가 숨기고 왜곡하는데 급급하겠냐 이런 주장을 가지신 분도 많고 특히 저희 배우 중에서 이제 위안부 브로커 역할을 맡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네네. 에드워드가 이제 본인은 더 이 소재에 대해서 강렬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 친구들한테 많이 싸움도 하고 이 소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이 손가락질도 했지만 이제 본인은 그래도 이게 중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로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소녀상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이제 네. 공연장 앞에 소녀상을 세우면은 되게 의미가 잘 전달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각가를 찾는데 이제 특히 그때도 한국인 조각가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 만들어서 괜히 내가 너무 정치색을 띠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하던 와중에 하필 에드워드가 이제 3D 조각을 하더라고요. 본인 자체가 네. 예술에 조예가 있어서. 그래서 에드워드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이게 소녀상을 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한테 다 까였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냐 했더니 너무나 흔쾌히 그럼 자기가 조각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다 제작비랑 다 내고 3D 프린트 그거를 아마 독일에서 뽑았을 거예요. 그래서 운송까지 다 본인이 해가지고 본인이 다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도움을 그래서 많이 받으셨네요. 그런 식으로 저희 일본인 배우들이 특히 많이 서포트를 해줬죠.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작품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일본인 네.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저한테 뭐 전화나 이메일, 뭐 페이스북 아니면 문자, 그다음에 우편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 메일 같은 게 와요. 그래서 왜 있지도 않은 히스토리를 디스토르트 해가지고 막 왜곡해서 만드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는데 이제 본인들이 똑같은 얘기를 말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 메일이 막 오고 하면 이제 저도 무시한다 하지만 아침에 이제 그런 메일 읽으면 사실 기분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제 일본인 배우들이 막 걱정 말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작품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혹시 관심이 있어서 오디션에 왔던 배우들 중에 혹시 일본인 배우가 왔다가 자세히 작품에 대해서 좀 알고 난 후에 뭐 안 하겠다라고 약간 change of heart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뀐 그렇죠. 사람들. 1차 오디션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그런 얘기였어 하고 그냥 얘기하다 나가는 배우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한다고 했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해서 반대로 가족 반대로 못 한다고 하는 배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역사관 때문에 포기한 배우들도 많죠. 네, 쉽지가 않았겠네요. 여러 가지로. 자, 한국 버전의 컴포트 우먼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약간 글쎄요. 컴포트 우먼 여기서 공연 준비를 한다. 약간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실 건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다를 건지. 우선 관객들이 위안부라는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미국보다는 수위를 조금 더 높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어프로치 하려는 주제 의식을 조금 더 높일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공연계에서 이제 창작에 투자하는 금액이 네. 라이센스보다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런 면에서 좋은 기획사랑 같이 얘기 중이고 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한국 공연엔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네. 씬?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씬 하나하나도 조금의 약간 다른 점들, 글쎄요, 변화? 다른 터치를 주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실 거란 말씀이시죠? 네, 조금 더 보여줘야 할 건 더 보여주고 진짜 악랄했던 점은 더 악랄하게, 그리고 과장됐던 부분 더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역사적 고증을 맞춰가면서 대본을 더 쓸 것 같아요. 일단 뉴욕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 차기작들을 하러 이제 뉴욕을 다시 가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원래 꿈은 이제 미국에서 창작 뮤지컬 만들어서 한국에 갖고자 했는데 그 정도 패스웨이는 이제 했지만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아시안 배우들한테 되게 많은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미스사이공이나 왕가나만 기다리고 있는 그 배우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 배우들한테 그 배역을 맡을 수 있는 작품을 주는 게 어느 정도 숙제지 않나 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아시안을 다룰 수 있고 미국인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소재가 발견만 되면은 네. 계속 작곡가랑 작곡가 구해서 계속 대본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아시안 배우들한테 많은 작품을 좀 하게 해주고 네.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이제 한국에 다시 올 것 같아요. 연출가로서 혹은 이 작품의 연출가로서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너무 위안부라는 소재를 정치적으로만 계산해서 할머니들한테 포커싱이 사실 사라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안 남아 계시고 시간이 얼마 없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할머니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 청소년기를 그렇게 힘들게 보내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은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딱 2016년 네. 이제 새해잖아요. 네. 올해 특별히 2016년에 꼭 하고 싶은 게 이거다. 2016년에 대한 계획이 특별히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컴포트 우먼을 최대한 한국화 최적화시키는 거에 포커스 맞추고 싶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한국화 공연도 포커스 맞추면서 이제 뭐 중국이나 필리핀 그런 라이센스 공연 같은 경우도 계속 논의를 해서 이 스토리가 꼭 한국, 미국만뿐만이 아닌 중국에서도 말이 나오고 필리핀에서도 상영이 되는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팅을 계속 가져서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조금 더 알게 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The Interview를 위해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nd best of luck to you.